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종목 홈쇼핑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쇼핑의 필수인 테마 리뷰까지 50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선정해 오셨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들 쇼핑해볼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네,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당장 다음 주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또 꾸며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 또 살려가지고 또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 핫했던 이슈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현지 시간으로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CES가 개최가 됩니다. 화면 보시면 피지컬 AI를 필두로 국내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빅 이벤트를 두고 주목할 종목과 향후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CES 2025 일단 제가 올해 초에 있었던 CES 2025 이 행사에서도 제가 여러 공략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그 공략 종목들이 대부분 11월 말부터 포트를 또 구성을 했거든요. 미리미리.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제가 그 행사에 맞춰서 포트를 미리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해서 포트를 계속 구성을 해드렸어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죠. CES 2026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이 CES 2026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드려요. 언급 중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CS 2026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좀 주목을 받을 거는 내년이죠. 내년.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있을 CS 2026은 이제 로봇이 아무래도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때 또 CS 2026에서는 지금 현재 AI 거품론이 자꾸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 AI 거품론이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반도체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왜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이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고 있는 이쪽으로 봤을 때 HBM이라든지 혹시 이제 뭐 D램 가격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좀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D램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받는 거는 또 우리나라의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론에 대한 그런 또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또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CS 2026으로 해서 AI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한 번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거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요. 네.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나 뭐 최근에 또 오라클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AI가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쪽 미국 증시에서는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 슈퍼사이클의 지금 시작 단계다 또는 중간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게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S 2026 이 행사에 뭐가 언급이 될 것이냐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가장 크게는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우리 자율주행부터 뭐 UAM도 있고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쪽으로 좀 언급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이제 전력 설비나 뭐 여러 이슈들도 좀 많이 생겨나긴 하겠지만요. 네.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땐 CS 2026 관련된 지금 포트를 지금이라도 구성하지 않았다. 시장이 너무 빠지기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포트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지금 약간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포트 구성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2024년도 한 말쯤에 이 CS2025를 대비하기 위한 포트를 짰을 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CS2026에 대한 그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섹터를 좀 담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CS2026이 끝나면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바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또 랠리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포트 담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뭘 담아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 최근에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요. 에임드 바이오나 그렇죠. 네. 에임드 바이오나 뭐 또는 지금 삼성 그 에피스 홀딩스나 뭐 지금 오늘도 지금 이번에 또 탈모 쪽으로도 그렇죠. 오늘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장한 종목이 뭐였죠? 그 제가 갑자기 종목명 갑자기 생각이 안 저도 나네. 안 나요. 어떡하죠? 네. 무슨 온 뭐였는데 아무튼 네. 갑자기 생각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자,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막 쏠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ADC라든지 뭔가 그 비만 제약 치료. 그렇죠. 뭐 비만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이쪽으로 좀 재료가 좀 많이 소멸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양상이 좀 체크가 됩니다. 물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뭐 보령이라는 종목 어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CS2026이 이제 신호탄이에요. 네. 그런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올 수 있을 만한 연말의 특수 효과를 한번 누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뭐 피지컬 AI 관련된 모든 그런 테마 전부 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게요.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HVM도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 전망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스페이스X 이제 상장 관련해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좀 어떻게 하고 싶었다 했는데 우리 또 화요일 날 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전영호 전문가 나왔죠. 그쵸. 전영호 전문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HVM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 주식시장 힘들지만 좀 버텨보자라는 식으로 좀 위로의 멘트도 좀 남겨주셨죠. 따뜻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왔다 주식스쿨, 왔다 종목 홈쇼핑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는데 그쵸. 이렇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놓치지 않게, 아쉽지 않게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돼요. 그쵸.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테슬라 주가가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쪽 그리고 로봇 쪽 그리고 AI나 이런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페이스X가 이제 뭐 만약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뭐 이제 많이 추진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에 관련된 위성 관련된 그리고 위성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우주항공 쪽이나 뭐 통신장비 쪽으로 포트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셨다,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쵸. 아직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오. 우리 좀 기회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포트를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핫했던 이슈들 하나씩 다뤄주셨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홈쇼핑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 한번 상승률 체크해 볼게요. 먼저 리뷰에 앞서서 이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희 종목 홈쇼핑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표를 보니까 산타의 선물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산타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제가 이제 선물을 좀 드렸죠. 그쵸.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한테 선물 받으시고요. 네. 산타 없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 네. 자, 어쨌든 제가 올해 12월은 제가 좀 복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찾아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12월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요. 네. 12월에 포트를 구성하고 1월, 2월 달에 가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미리 지금 포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쵸. 최근에 제가 12월 들어가지고 공략하는 종목들은 이제 언제냐? 이 방송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도 뭐 7월, 8월, 뭐 11월 막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이요. 이제 1월, 2월 달에 수익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만큼 좀 스윙으로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많이 포트를 구성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수익률과 방송일 기준으로 종목명들 좀 잠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차트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클로봇입니다. 아, 네. 오늘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수급 들어올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그쵸. 오늘은 윗꼬리 달고 이렇게 기계 좀 한번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이거 차트 좀 강한 추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차트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것을 받으면 이렇게 쭉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는 쭉 상승한 이후에 위 상단에서 놀았다는 얘기죠. 흔들다. 위 상단에서 놀다가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그에 소외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강세를 좀 유지해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가까워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종목은요. 아, 전문가님께서 안정적인 그런 추구를 하시다 보니까 잡은 자리가 중요한데 네. 이 종목도 잘 잡았네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마다 너무 고점에서 좀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반대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 자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또 향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하면서 고점을 계속 밀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잡았을 때의 위치, 타이밍,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박스권의 장세에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체크되는 패턴에서 제가 공략을 하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샀을 때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목표 주가를 그만큼 크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러면 저는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네. 이렇게 위 상단에서 뭐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도 6,000원대로 이제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7,000원대, 6,000원대 후반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아, 그렇죠. 확실히 이제 6,000원대에서 6,000원대 초반이라든지 못해도 중반대까지는 내려오는 조정 자리를 충분히 보고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체크가 된다. 네.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반등 패턴 체크하고 들어가시거나 아예 밑에 바닥에서부터 그냥 매집을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시기가 늦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조정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아, 이 종목도 자리도 참 좋고요. CS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죠. 네, 일단 현대위아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볼 때마다 좀 뿌듯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했었던 위치가 과연 높은 자리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위아를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좀 늦었다. 그렇죠. 근데 과거 차트를 보면서 난 이 자리 들어갈 거야. 누가 말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전문가들이 또 고질병이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면은 그렇게 또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요. 네. 현재 차트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또 약간 좀 답이 없죠. 음. 근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이게. 그쵸. 보세요. 현대위아 일단 실적 잘 나오죠. 네. 근데요, 실적 잘 나오고 앞으로 얘네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했을 때 장기동 평균선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리를 이 노란색 선 밑으로 캔들이 형성됐을 때 요 구간, 네. 이 구간은 하락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위 상승 추세형 패턴으로 전환됐을 때잖아요.
그쵸. 근데 또 실적도 받쳐줘요. 네. 이슈도 있어요. 현대차 이런 애들이 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또 있어요. 현대차도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요, 저는.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제가 뭐에다가 집중했죠? 아, 로봇 쪽이랑 로봇, 그쵸. 반도체 제약바이오도 또는 좀 잡으시고 그렇죠. 제약바이오나 뭐 전력설비 쪽에다가 포트를 집중을 했죠. 일진전기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아우 놓쳤다 큰일 났다 했는데 이 박스가 너무 오래 주고 가는 거예요. 이 박스를 이탈하는 패턴이 체크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재료 보자. 근데 그 당시에 현대차에 대한 재료가 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료가 딱 나왔을 때가 바로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하는 자리였어요. 그쵸. 제가 체크하는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늦지 않게 그래도 들여서 일단 20% 넘게 지금 수익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은요. 아,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 고객사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론의 실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STI가 하는 그 장비를 일단 설비 투자를 좀 증가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네. 결국엔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캐펙스를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재료 이슈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박스 구간을 체크해드리면서 이 박스 위 상단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린 들어가야 된다. 근데 돌파 나오기 이전부터 매집을 좀 줬어요. 네. 자 그러자마자 좀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렸죠. 딱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또 올라오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STI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매 방송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쵸.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좀 상승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STI예요. 다른 반도체주 보세요. 아무리 좋다, 실적 좋다 해도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서 얘네들 공급 더 늘릴 것이다. 그럼 실적 더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가 떨어지죠. 그쵸. 결국엔 방어하는 애들이 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은요. 아, 이제 또 제가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니까 연말 연초에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 들어온다라고 해서 네. 향후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노맨 컴퍼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쭉 연해서 내려오는데 이 밑에 바닥 구간에 있었을 땐 저는 매수 안 합니다. 그쵸. 예, 정확히, 그거도 안 해요. 정확히 이제 포착이 네. 돼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입니다. 이 노란색 선이. 근데 이 구간 일봉상의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체크가 돼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네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무슨 종목들이 좀 좋은 이슈를 보였냐면 네. ABL 바이오를 비롯한 ADC 관련된 이중 항체 치료제 관련된 애들이 또 이슈를 받아요. 그쵸.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 애들이 기술 이전하기 위해서 뭐 몇 조에 1,700조 원 이상의 그런 자산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기사 보도가 나오죠. 네. 결국엔 또 이런 애들이 가요. ADC 관련된 애들이 또 갑니다. 그쵸.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를 3번 끊어서 매수합시다. 분할 매수 들어가도록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목표 주가 4,500원 딱 잡아놓고 요 구간까지만 딱 확보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매도를 딱 했어요. 분할 매도했겠죠.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5,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로 이제 흔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방송에서 제가 또 뭐라고 합니까? 흔들다가. 이런 박스 그렇죠. 이런 흔들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결국에 어떻게 해요? 추가로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노맨 컴퍼니를 비롯한 ADC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은요. 아, 다음 종목 현대모백스도 전문가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차트죠. 네, 일단 현대무백스 또 잡는 위치 보세요. 또 정말 이렇게 보면은 또 바닥이죠. 기똥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바닥이라고 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아예 그냥 현대무백스를 한참 이전에서도 제가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바닥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자리를 한 4개월 정도로 계속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방송에서 자 이번에는 로봇이고 뭐고 뭐 반도체고 전력설비고 다 포트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남은 연말을 이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딱 잡아보자. 네. 하반기 진짜 뭐 4, 4분기라고 하죠. 그쵸. 남은 진짜 4분기에 진짜 슈팅이 터지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찾아보자.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팩토리다. 그쵸. 근데 스마트 그 당시에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얘기했을 때 응. 다들 뭔 소리야.
느닷없이 반도체이고 뭐 스마트 팩토리가 왜 나와? 이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래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측하는 건 제가 정보를 좀 드릴 거고. 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결국엔 들어가니까 어때요?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쵸? 나오고 나서도 지금 제가 현대무백스 뭐라고 합니까? 위 상단 여기 고점 한번 또 돌파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1차 우리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잡았을 때 1차 구간 이 고점 구간에서 1차로 한번 매도합시다. 네. 안전하게 수익 챙깁시다. 저항선이니까. 근데 이 저항을 돌파하면요. 앞으로 추세가 더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2차 매도 가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가격을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잡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무백스를 비롯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은 네. 1월 달에 한 번 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CS. CS.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요. CJ 대한통운 마지막 리뷰 종목인데 네. 혹시 쿠팡 이슈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지금 오르는 걸까요? 일단은 장기 투자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장기 투자. 이 구간에서 눌릴 때 얼마나 심장 쫄깃쫄깃합니까? 그쵸? 슬프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CJ 대한통운을 계속 누차 언급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제가 절대 그냥 막 버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손절하는 종목은 확실하게 제가 한 번씩 짚어요. 그렇죠. 이전에 공략했었던 종목들도 한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했었던 손절 가격을 어느 정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철판사, 네. 한 번씩 다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예, 절대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추세 어떻게 돼요? 올라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하면서도 조정은 계속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 믿고 좀 가도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쿠팡에 대한 이런 뭐 예를 들면 사람들 엄청나게 회원 탈퇴를 했다면서요. 그래요. 그쵸? 맞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회원 탈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른 쪽에 대한 그 물품 이동, 그쵸? 그렇죠. 이런 택배사라고 하죠. 네. 그런 쪽을 이제 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물품 배달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인데 그 물동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진주 같은 종목들 리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진주 같은 종목들 들고 와주셨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전문가님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일단 지금 밑에 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게 되면요. 일단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어떠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또 아침에 장 초반에 단타왕 전문가가 계속 수익 나고 있어요. 매번 9시에 해주시죠. 그렇죠. 네. 9시마다 지금 뭐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엄청난 좀 환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어쨌든 그렇게 단타왕 전문가의 그런 기술까지도 같이 매매 기술을 좀 배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략주, 오늘도 공략하는 영상에 대한 어제 종목과 오늘 영상을 함께 포함해서 내일 금요일에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하시자마자 바로 영상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투자 섹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네. 지금 시장에서 뭘 잡아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섹터를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되는 게 좋고 왜 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이제 무료로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 차트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시죠. 왜 이제서야 이 차트를 배우게 된 걸까요? 그동안 1, 2년 동안 계속 주식으로 돈만 까먹었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실제로 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무료로 일단 교육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팍스 통신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시간 1분 정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테마를 통해서 종목 쇼핑을 위한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테마를 들고 와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 들고 와주셨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금 자율주행을 지금 들고 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테슬라가 좀 그렇죠. 네. 일단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발등에 좀 약간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제동이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근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쪽은 테슬라 쪽에 크게 연관이 없어요. 아, 정말요? 테슬라 자율주행 FSD 뭐 관련해서 레벨 3로 뭐 어떻게 해서 레벨 4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도 그럼 테마적으로 한번 올라갈까 싶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왜? 크게 관련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테마로 한번 크게 급등했었던 뭐 2, 3년 전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뭐 지금은 크게 뭐 우리가 관련해서 뭐 이슈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테슬라 쪽이 아니에요. 어느 현대차. 쪽이죠? 아, 현대차. 현대차 네. 쪽 보셔야 돼요. 이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도 결국엔 레벨 3 단계거든요. 아,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상용화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레벨 2 단계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핸들을 또 직접 손에 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핸들을 이제 놓아도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은 레벨 아직- 3? 그렇죠. 아, 레벨 3. 그러니까 레벨 4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놓는 거예요. 누워도 되고. 굳이 안 잡아도 되는 상태가 레벨 4 단계인데 네. 레벨 3 단계까지는 그래도 핸들을 약간의 그런 조작은 조금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특정 그 자율주행 도로 있죠. 네. 거기서는 핸들 놓고 다녀도 됩니다. 아, 운전면허를 안 따도 될 것 같아요. 네. 운전면허 안 따셨죠? 저 아직 안 땄어요. 기다려 볼까 봐요. 네, 그냥 따지 마세요 그냥. 네. 굳이 나중에는 차 살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향후 5년? 5년? 진짜 빠르다고 하면 5년이고요. 오. 한 7년 안으로는 진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엄청 막 막혀 있잖아요. 아, 교통체증. 그쵸? 이 누구 앞에는 선두 그 누구 하나는 분명히 앞에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거나 네.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늦게 가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졸음운전을 하거나 뭐 하나 있단 말이죠. 이슈가. 그렇죠. 결국엔 대형 트럭이 이제 2차로를 달리고 있으면 1차로는 쌩 가야 되잖아요. 아우토바는 아니지만 네. 1차로는 추월차로니까 좀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깝깝해 죽겠어요. 음. 근데 이 도로 상황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언젠가는 저도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레벨 2 단계만 해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네. 네, 많이 보조를 해줍니다. 아. 운전자 보조용 시스템이 레벨 2 단계예요. 근데 이제 레벨 3 단계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된 자율주행은 대부분 현대차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현대차랑 연구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이 있고요. 오. 자,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 광고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를 좀 떨어졌죠. 그렇죠. 막 갑자기 뭐 스페이스X 상장하네 어쩌니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 과장 광고가 결국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그 택시? 광고가 핵심이 뭐냐면 이제 레벨 5 단계 정도의 그런 정도로 약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했어요. 아, 조금 오바를 그렇죠. 했구나. 좀 네. 오바를 좀 많이 했어요. 원래 그 일론 머스크 오바 잘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미국 당국에서는 지금 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 정지를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율주행이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 다음 화면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현대차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자동차 쪽으로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교체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자, 보시면요. 자율주행 진도를 못 빼는 현대차가 조직 전략을 싹 다 뜯어 고친다라는 거죠. 조직 개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원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 구닥다리다. 효과가 크게 없네.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 이상을 못 미쳤다.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 상관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게 많이 바뀌어요. 좌우가 되죠. 그렇죠. 네. 아무리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음. 사장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덩달아서 그렇죠. 하죠. 물론 사장 해라 나는 그냥 대충 받은 만큼만 하겠다라고 하는 MZ 세대들도 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좀 그런 이슈가 좀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R&D 연구개발 수장을 교체를 하는데요. 이번에 애플 출신의 만프레드 하릭이라는 사람을 딱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분인가요? 이 사람인데요. 아, 네.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제프 베이조스인 줄 알았어요. 마침 닮았어요. CEO인 줄 알았는데 네네. 네,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애플 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의지가. 네.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겠다는 건 결국엔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밀겠다. 거기에서 그쵸? 그 기술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데 네. 그 이슈를 좀 우리가 좀 평가를 했을 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중국도 레벨 3 지금 자율주행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자율주행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엄청납니다. 저 아직 못 봤어요. 어우, 진짜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아, 그게 왜 중국 거라고 하면 약간 좀 우리가 사람들이 약간 설마 에이 이러잖아요. 불안하고. 네, 근데 실제로 타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극찬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확산하고 있는데 이 비야디나 샤오펑, 화웨이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돌입한다라고요. 대규모로. 대규모로.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랑 구글이랑 중국까지 중국까지. 자율주행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이번에 이 꽉 깨물고 따라 올라와야 돼요. 근데 현대차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 개발한 거를 좀 보면요,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아,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웨이모에서 나온 것도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오. 근데 테슬라나 뭐 중국 쪽에 이렇게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정성만큼은 테슬라나 중국 쪽 자동차보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와,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자동차에서 조금 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센싱 카메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라이다 이런 거 기술 조금만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표적으로 완성차 기업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오, 좋아요. 너무 자, 좋아요. 일단 네. 첫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테슬라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테슬라 보시면요, 카메라 중심의 센서를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자, 근데요, 테슬라는 카메라만 합니다. 아, 카메라만 하나만. 그렇죠. 카메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어때요? 카메라가 가려지겠죠. 아, 위험하죠. 그렇죠. 리스크가 생깁니다. 네. 물론 무조건 생겨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까지 병행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레이더랑 라이더를 사용한다라고는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인식을 조금씩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라이다랑 레이더랑 카메라까지 세 개를 동시에 결합해가지고 하면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싸지겠죠. 그렇죠. 단가가 좀 비싸지긴 할 겁니다. 자, 그만큼 얘네들은 뭐 우리 국가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지역적으로 어디는 눈이 진짜 많이 오고 북쪽으로 어디는 가면 비가 많이 오고. 그렇죠. 네. 남쪽으로 가면 더위가 어마어마하고요. 음, 그리고 뭐 어디는 또 이제 비가 상시에 막 내려요. 그렇죠.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다, 레이더까지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는 지금 현대차 쪽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군에 형성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까지 전부 다 같이 융합해서 보셔야 돼요. 한꺼번에.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하나씩 설명 드려볼게요. 네.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및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매력적인 쇼핑 포인트는 자율주행의 핵심인 부품을 공급하면서도 현대차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CES 2026도 재료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기업 뭔가 연말연초에 그 산타의 선물이 돼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산타 선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좋아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해야 되는 타이밍과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당장 이 종목명을 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지 이러면 또 분명히 손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그럼 그래서 또 이제 제 대응 마음이, 전략이 좀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우리 이제 자동차는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요. 음주운전 할 때요. 아, 사람이 이제 카메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체크를 신체 하고 인식, 네. 그리고 음주 측정기를 이제 차 내부에서 이거를 했을 때 시동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를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와 협력 중이라고 하죠. 네. 현대차랑 SOS랩이라는 기업이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 기업에서. 그렇죠. 네. SOS랩 많이 들어보셨죠? 얘네도 이제 그쪽이에요. 자율주행 쪽이에요. 그래서 SOS랩 최근에 주가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쪽이랑 같이 협력하고 있다. 현대차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CS 2026 자율주행 기술 이슈가 좀 나올 것이다. 또 선보이겠죠. 가서. 그쵸. 네. 이제 자율주행 이제 레벨 3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고 데이터는 어느 정도 모았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기대감,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갑니다. 이런 애들은요. 실적이 좋아서 간다. 이게 아니라요. 펀더멘탈이라 뭐 이것보다는요. 차트적인 뭐 기술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그래서 이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져버려요. 과대낙폭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겁나게 빠지죠? 네. 겁나게 빠지는데 최근에 여기 장기이동 평균선 한번 툭 터치하고 그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로 당장 매수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요. 네. 이 종목은 추가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매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올 거예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매집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 종목인데 충분하게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올 단계라는 거죠. 그쵸. 더 이상 내려갈 길은 없어요. 왜냐?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아셨죠?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현대차 관련주 종목명 공유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 보기 전에 다음 테마 살펴볼게요. K뷰티 들고 와주셨네요. 네. K뷰티. 네. K뷰티라고 하면 뭐 이제 피부 미용 기기도 있을 거고 화장품. 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리고 먹는 거, 건강기능식품들도 있을 거예요. 아, 건기식. 네. 그렇죠. 건기식. 건기식. 자, 근데 이제 화장품이랑 패션 잡화 일본의 대형 쇼핑몰에서도 K뷰티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근데 일단 일본 시장은 이전에서도 우리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죠. 높았죠. 그렇죠. K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일본의 그런 청년들 그리고 젊은 학생층들 엄청나게 K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슈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대장은요. 지금 현재 대장은 일본이고 중국이고 아닙니다. 동남아도 아닙니다. 그럼 미국이에요. 미국. 아, 미국. 미국의 점유율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오. 화장품도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슈들도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화장품 수출 2강 도약 K뷰티 브랜드 300여 곳 키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블랙 프라이데이 나옵니다. 아, 나오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 자, 제가 올해 2월부터 APR이라는 종목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강요를 좀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원래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답답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도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좀 겹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메디큐브.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K-뷰티 제품. 그러니까 뷰티 제품 어디냐? 그러니까 메디큐브가 1, 2, 3위예요. 그러니까 APR의 제품을 이제 홍보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어쨌든 이 1, 2, 3위 밑으로 한 20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얘네가 원래 한 80위, 70위 했던 애들이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60위가 확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셨죠? 자, 그런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휩쓴 게 바로 K-뷰티인데 이 K-뷰티의 기술 효능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요? 우리 K-뷰티 그냥 뭐 호기심에 한번 샀는데 감동이더라. 아, 라는 감동받았다. 그렇죠. 네. 트럼프의 이 입김의 판매율이 더 늘었어요. 그 기대감이 더 늘었어요. 자,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 어떻게 성장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좋은 이슈를 좀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요, AI 테마주가 지금 빠지고 있죠. 약세예요, 약세. AI 테마주가 뭐예요?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얘네들 다 AI 쪽이었잖아요.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걔네들이 이렇게 갔다가 지금 살짝 무너졌거나 지금 약간 소강 고정. 상태예요. 약간 잠잠합니다. 네. 근데 이때 이쪽으로 뭐예요?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돌죠?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자, 이 순환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하반기, 남은 연말과 연초에는요, 이 소비 쪽으로 가요. 그쵸. 그러면 지금 화장품 쪽이랑 갑자기 주가 막 미친 듯이 떨어진 애들 있죠? 얘네들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화장품, 이 AI 쪽에 대한 수급이 빠지니까 결국엔 화장품이나 소비 쪽으로 관심도가 늘어날 거고, 최근에 또 의류 쪽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체크되고 그 있습니다. 기대감이 같이 반영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소외받던 화장품주가 연말 반등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홈뷰티기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쇼핑 포인트는요. 전 세계 K-뷰티 열풍으로 실적 강세에 수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스킨케어 제품과 승무원 미스트의 판매량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기업 실적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들고 와주셨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솔직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따끈따끈하다. 네, 근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상장한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왔어요. 오. 어디까지 가지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네. 전문가들 입에는 이 종목이 계속 입에 달려 있었죠. 항상 입에 떠나질 않았던 종목이기도 저도 많이 합니다. 들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일단 화장품, 건기식, 홈 뷰티 기기 제조 판매 돈 잘 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다 하고 거고요. 있다. 비건 스킨케어 제품이나 또는 최근에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불티나게 팔렸던 제품 요거를 좀 하고 있는데 그쵸. 판매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선보였던 제품이 바로 요 승무원 미스트입니다. 그냥 승무원 미스트 치시면 무슨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K-뷰티 열풍으로 실적이 강세인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상장함과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요. 그러네요. 계속적으로 조정, 물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좀 어려움을 좀 겪는 그런 리스크도 좀 체크가 될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 결국에는 지지하고 지탱하고 지수를 방어하는 애들은 뭐냐면요. 실적 좋은 애들. 실적 좋은 애들이 지수를 방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수 방어주 성격을 또 띠기도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K-뷰티 관련된 히든 종목은 일단은 제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매집 신호를 좀 체크를 해드리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제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요. 공략주 분석 영상 오늘 이제
방송한 종목 내일 제가 영상을 오후에 남겨드릴 거예요. 맞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딥하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내일 오후 5시 좀 넘어서 5시 넘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할 겁니다. 이제 장 다 마감하고 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는 여기에 대한 오늘 공략주, 어제 공략주 또는 지난주에 공략했었던 종목들까지 같이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체크하자. 브리핑 그렇죠.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차트를 무료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이 차트 무료로 교육 받으신 분들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천지 차이다. 지금 아직도 네. 차트 교육 안 받으시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식을 초반에 이제 좀 기간을 좀 잘 잡아야 돼요. 기초를 잘 닦자.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좀 배워가야 나중에 이런 시장의 흔들림이 오더라도 잘 방어하면서 새로운 종목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부터 잡아드리는 교육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자 일단 차트 교육은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좀 활용해서 매매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계속 저항받는 위 상단에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움직이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바닥 구간을 만들 때 저항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가 체크가 돼요.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또 슈팅이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요게 지금 현재 우리 목표 주가 4,500원까지 잡았던 지노맨 컴퍼니인데 이 위까지 상승했어요. 오늘 6,000원까지도 상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세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눌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소외시키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응하시는 전략은 제가 차트를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차트 보시면요. 어쨌든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계속 낙폭을 좀 보이고 있던 종목도 결국에는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체크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등하죠. 아셨죠? 네. 이런 종목 찾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어. 자 일단 하나솔루션을 매수하는데 그때 들어갔었던 언제 어떠한 이슈들이 동반이 됐었는지를 좀 잠깐 체크하면요. 1월 초에 중국 태양광 관세 부과 소식에 결국엔 중국 쪽 태양광을 미국이 관세 때리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미국 안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태양열 관련된 태양광 모듈 이런 애들이 셀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또 수혜를 받겠죠. 갔죠. 예.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이제 한 3월 4월쯤 됐을 때 이제 중국 태양광 모듈 판가 인상 소식 그리고 미국 태양광 수요가 갑자기 개선되면서 수급이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런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서 김승현 회장이 자식들에게 하나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팩트로 딱 이렇게 이거는 진짜 매수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의 생산 제조 기업을 트럼프가 뭐라고 해요? 관세 혜택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관세까지 피하는 약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자리. 이 장기동 평균선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강력한 추세가 나옵니다. 이런 종목 결국에는 차트가 꼭 답을 해주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매집이 되는 자리가 다 이슈가 동반됐기 때문에 매집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차트 교육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무료 차트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9시 개장을 담당하시는 단타왕 전문가님의 오후 라이브 방송도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